저기 저 사람 좀 봐. 오늘 또 왔어.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왁자지껄한 분식집 안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사람들 간의 소곤거림은 이내 불편한 침묵으로 바뀌었죠. 삐걱, 삐걱. 낡고 녹슨 휠체어가 차가운 바람을 몰고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외투에 허리까지 푹 숙인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가게 안을 살폈죠. 그의 초라한 모습과 시선은 떡볶이와 튀김의 따뜻한 김이 가득한 가게 안의 활기찬 분위기와 묘한 불협화음을 이루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돌리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의심이 서려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며칠 전에도 돈이 없다며 소란을 피웠던 이상한 손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모두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단 한 사람,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불쾌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걱정만이 가득했죠. 서울의 밤이 깊어질수록 현성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죠.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만 70세의 김현수 회장에게는 그 모든 것이 허무한 빛의 잔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최고급 캐시미어 담요를 더욱 바싹 여몄죠. 거대한 성공의 무게는 그의 몸을 짓눌렀고 만성적인 통증은 그를 휠체어에 가둬놓았습니다. 이 거대한 성의 왕좌에 앉은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해진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초라한 시장 골목의 분식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민재와 그의 연인 이지은의 모습이었죠. 사진 속 지은의 해맑은 미소가 현수의 깊은 상처를 찔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도 순수했고 그 순수함은 현수가 평생을 도망쳐온 진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죠. 그의 눈앞에 한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그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친구, 그리고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배신자. 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 배신의 상처는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사람의 진심은 결국 돈에 팔리는 값싼 감정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민재의 눈에서 그가 보았던 순수한 사랑은 그에게 축복이 아닌 또 다른 재앙처럼 다가왔습니다. 혹시 내 아들도 나처럼 배신당하게 될까? 그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재야, 내가 가진 그 진심, 그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 허상인지, 내 아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할 수 없다. 그 아이의 눈에 담긴 진심이 진짜인지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휠체어에 몸을 실었죠.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어디를 가시려 합니까? 비도 오고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현수는 굳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 나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야만 해.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비 내리는 새벽의 어둠 속으로 홀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진심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수에게도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무일푼으로 친구 성철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죠. 그들은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오직 열정과 서로에 대한 믿음뿐이었죠. 현수는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시계를 성철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우리 둘의 꿈이야.
언젠가 성공하면 이 시계에 보석을 박아줄게. 성철은 현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 현수야. 우리 둘이 함께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의 우정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사업 계획을 짰고 마침내 현성물산이라는 작은 회사를 세웠죠.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현수는 탁월한 사업 수완으로 회사를 키웠고 성철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인맥을 넓혀갔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콤비였죠. 현수는 자신의 재산 관리까지 성철에게 맡길 정도로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가장 믿었던 그 순간 성철은 회사의 모든 자금을 빼돌려 잠적했습니다. 현수는 순식간에 수백억 원의 빚더미에 앉았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현수가 망연자실한 채 길거리에 주저앉았을 때 성철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타나 그를 비웃었습니다. 돈이 없는 꿈은 쓰레기일 뿐이야. 현수야, 어서 일어나서 돈을 벌어. 그래야 사람 대접을 받지. 성철은 현수가 선물했던 낡은 시계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현수는 분노에 휩싸여 그 시계를 발로 짓이겨 버렸죠.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의 진심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그저 돈이라는 대가로 얻는 가짜 감정일 뿐이라고 굳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현수의 삶은 오직 성공과 복수에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했고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며 현성그룹을 일궈냈죠. 하지만 그가 이룬 거대한 성공의 이면에는 사람에 대한 불신과 고독이라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들 민재의 결혼 소식에 그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축복이 아닌 트라우마였습니다. 혹시 내 아들도 나처럼 배신당하게 될까? 그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지은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투병 중인 어머니의 병원비와 가게에 밀린 임대료는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새벽 5시 닭이 울기도 전부터 일어나 가판을 닦고 재료를 손질하며 묵묵히 하루를 시작했죠. 그녀의 작은 분식집, 한 그릇의 행복은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들이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실은 늘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지만 지은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기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녀는 억지로라도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가게에 손님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만든 떡볶이를 드시고 다들 행복해 하셨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았더니 진심이 통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죠. 지은아, 잘하고 있단다. 돈이 없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다.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은 지은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은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수 회장의 라이벌인 박찬우 회장은 현수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이미 지은의 가게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그는 건물주를 매수하여 임대료를 2배로 올렸고 위생과를 통해 허위 민원을 넣었죠. 지은은 매일같이 들이닥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구청 직원들에게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며 중년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울시 위생과라고 쓰인 명찰이 달린 팻말이 들려 있었죠. 그는 가게 안을 매섭게 둘러보더니 튀김기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아니, 사장님. 기름 상태가 이게 뭡니까? 이 정도면 벌금 까민 것 아시죠?
누가 보면 폐업한 줄 알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은 수군거렸고 지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새 기름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신가요?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죠. 오해요? 오해는 무슨? 당장 오늘 중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툭 던져놓고는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다시 주걱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이 닫힐 무렵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박찬호 회장이 고용한 사설 흥신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가 은밀하게 제안했죠. 이지은 씨, 건물주가 당신 가게를 비우고 싶어 합니다. 빚도 많은 걸로 아는데 저희가 빚을 다 갚아드릴게요. 대신 이 가게를 비워주세요. 남자의 눈빛은 돈을 향한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이 가게는 저에게 단순한 가게가 아닙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이 담긴 곳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남자는 지은의 대답에 비열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혼자 가게에 남아 밀린 장부를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녀는 어머니에게 약속한 진심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어물 가게를 하는 할머니가 지은의 가게로 찾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죠. 지은아, 힘들면 할머니에게 말하려무나. 세상은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음이 통하는 법이야. 우리는 내 진심을 알아. 할머니의 말에 지은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가 쌓아온 진심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은은 낡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잃게 될지도 모르는 가게. 하지만 그곳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의 따뜻한 가르침,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의 진심. 이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곳은 절대 돈으로 팔 수 없는 곳이야. 내 진심을 팔지 않는 한 나는 여기서 버텨낼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주걱을 들었습니다. 현수의 첫 번째 시험은 순수한 친절에 대한 것이었죠. 그는 비가 쏟아지는 새벽 낡고 녹슨 휠체어를 타고 지은의 분식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남루한 외투와 초라한 모습은 누가 봐도 돈 없는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시장의 다른 가게들은 이미 문을 닫았거나 그를 한심하다는 듯 외면하고 있었죠. 현수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만들어낸 이 초라한 가면이 얼마나 완벽한지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은이 망설임 없이 우산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찡그림이나 경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손님, 비를 쫄딱 맞으셨네요. 이 비에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제가 따뜻한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는 현수의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어 분식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뜨거운 어묵 국물 냄새와 훈훈한 온기가 차가운 현수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환하게 웃어 보였죠. 그 순간 현수는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미세하게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첫 번째 시험이다. 너의 친절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의 따뜻함이 돈을 노린 가식인지 아니면 진짜 진심인지 그는 반드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현수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한낮에 시장을 찾았죠. 이번에는 잘 차려입은 신사처럼 보였지만 손에는 낡고 해진 지갑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의 가게 앞에서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그는 멀지 않은 곳에 숨어 지은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지은은 손님을 응대하다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망설이는 기색 없이 지갑을 들고 두리번거렸죠. 이내 그녀는 현수에게 다가와 지갑을 건넸습니다. 손님, 지갑을 떨어뜨리셨어요. 안에 현금이 많이 들었으니 잘 챙기세요. 지은은 활짝 웃으며 말했죠. 현수는 지갑을 받아들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순수한 걱정과 친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돈을 보고 흔들리지 않다니. 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시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은의 가게에 연이어 까다로운 손님들을 보냈죠. 한 손님은 떡볶이 맛이 변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손님은 국물이 너무 짜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값을 깎아달라며 끝없는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지은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히지 않았죠. 그녀는 늘 차분하고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서서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런 진심이 진짜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평생의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수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다 먹은 뒤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 순간 현수가 미리 심어놓은 박찬우 회장의 수화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돈도 없이 밥을 먹어? 이런 거지 같은 놈! 당장 경찰에 신고해! 현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황장애처럼 숨이 막혀왔죠. 그의 뇌리에는 과거 친구 성철에게 배신당하던 순간의 악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렇게 모두가 나를 비난했었지. 결국 인간은 돈 앞에서 무너지는 법이야. 그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박 회장의 수화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손님, 잠시만요. 이분은 제 손님이에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밥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쏟아졌지만 지은은 오직 현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 때문에 망해가는 가게의 주인이었지만 돈 한 푼 없는 초라한 남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었죠. 현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가 평생을 불신했던 진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순간 그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 민재는 아버지의 행동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현수 회장이 연인의 가게 주변을 맴돌며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문은 이미 그룹 내에서 파다했죠. 민재는 변호사로서의 날카로운 직감으로 이 모든 것이 지은의 진심을 시험하려는 아버지의 비열한 계획임을 간파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지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민재는 아버지의 비서실을 찾아가 굳은 표정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지은이 가게에 건물주가 보낸 사람들이 가서 가게를 강제로 비우라고 하고 있어요. 박찬우 회장이 배후에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지은이는 빚을 다 갚아줄 테니 가게를 비우라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들었어요. 비서실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민재가 아버지의 비밀을 캐묻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남아 지은이 겪는 고난의 배후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건물주와의 통화 기록, 위생과에 접수된 허위 민원 자료, 그리고 박찬우 회장 측과 건물주가 맺은 비밀 계약서까지 샅샅이 뒤졌죠. 민재는 아버지의 행동이 자신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이해하면서도 아버지가 사랑을 돈의 잣대로 재는 것에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을 돈으로 시험할 수 있지?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민재는 아버지의 행동을 멈추기 위해 직접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 숨겨진 비밀 금고에서 오래된 서류 상자를 발견했죠. 그 안에는 아버지와 성철이라는 친구 사이에 있었던 배신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계약서와 함께 보관된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낡은 시계가 부서진 채 놓여 있었죠. 민재는 부서진 시계를 보며 아버지의 깊은 상처를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었어. 사랑을 믿었다가 잃은 고통 때문에 다시는 그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았던 거야. 민재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동시에 그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아버지가 평생을 불신했던 진심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지은의 순수한 마음이 아버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비열한 시험을 멈추게 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진심의 증거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은이 매일 밤 늦게까지 병원비와 가게 임대료를 걱정하며 장부를 정리하는 모습을 아버지의 눈앞에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죠. 민재는 아버지의 일정과 겹치는 날 지은의 병원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눈으로 지은의 순수한 노력을 보게 하여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의 가치를 깨닫게 할 작정이었죠. 민재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경우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상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 가치를 이제는 아버지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셔야만 해요. 그는 지은을 지키는 동시에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아온 자신의 아버지를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현수의 마음이 무너지던 그 순간 박찬우 회장은 자신의 최종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언론 매체를 동원하여 대규모 기자회견을 준비했죠. 으리으리한 호텔 연회장은 수많은 카메라와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회장은 마치 승리자처럼 연단에 올라섰고 그의 얼굴에는 비열하고 자신만만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기업가로 알려진 김현수 회장의 추악한 이중생활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준비된 화면에 현수가 낡은 휠체어를 타고 분식집을 배회하는 사진을 공개했죠. 사진 속 현수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기자들은 놀라 술렁거렸습니다.
김현수 회장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가지만 뒤로는 아들의 연인을 시험하는 치졸한 인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돈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그는 현수가 지은의 가게에 몰래 설치한 CCTV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현수는 돈이 없다고 말하고 지은은 그에게 밥값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박 회장은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했습니다. 마치 현수가 돈을 미끼로 지은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화면 옆으로는 김현수 회장, 사랑도 돈으로 시험이라는 자극적인 자막이 큼직하게 떠올랐습니다. 순식간에 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의 집무실에 있던 주식 모니터는 온통 파란불로 바뀌었고 비서실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현수는 휠체어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걸쳐 쌓아 올린 성공과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내가 틀리지 않았어. 사람들은 결국 돈을 보고 움직이는 거야. 사랑도 명예도 모두 한낱 허상일 뿐이었어. 그의 눈에서는 차가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민재였죠. 현수는 전화를 받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런 파멸이 아니었는데. 아버지, 지금 당장 기자회견장으로 오세요.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세상에 증명해 보여야 해요. 민재의 목소리는 절망에 빠진 현수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민재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순수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말에 현수는 힘을 얻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심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수가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 쏟아지는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는 그를 마치 거대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세워진 배우처럼 만들었습니다. 박찬호 회장은 그의 초라한 모습에 더욱 확신을 얻은 듯 비열하게 웃으며 마이크를 건넸죠. 자, 김 회장! 이제 모든 것을 밝힐 시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박 회장을 무시한 채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죠. 그는 천천히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평생을 억눌러왔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제게 숨겨온 추악한 진실을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는 고요해졌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든 채 그의 말에 집중했죠. 저는 돈에 모든 것을 잃었고 사람의 진심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후 제게 사랑과 신뢰는 돈으로 거래되는 가치 없는 감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게 상처를 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제 삶을 바쳐 돈과 명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죠. 저는 제 아들이 저와 같은 상처를 입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주간 시장 분식집의 한 여인을 시험했습니다. 제 아들의 연인이 돈을 보고 접근한 것은 아닌지 가장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그녀를 시험했습니다. 현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에 놀라 웅성거렸고 박 회장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현수의 솔직한 고백은 그가 준비했던 모든 시나리오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죠.
박 회장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기자들의 시선은 현수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다시 고개를 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밥 한 끼를 주었습니다. 돈을 내지 못하는 저를 위해 자신의 가게에 찾아온 손님과 싸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더 초라한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보다 그녀의 진심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뒤늦게 달려온 지은과 민재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지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는 더욱 격렬하게 터졌죠. 민재는 변호사로서의 단호한 목소리로 박찬우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찬우 회장님, 당신이 아버지의 이중 생활을 고발하고자 하셨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입니다. 저희는 당신이 매수한 건물주와 흥신소 직원의 증언 그리고 위생과의 허위 민원을 넣은 증거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이미 경찰에 제출되었고 당신은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재의 날카로운 말에 박 회장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좌절감에 휩싸여 주저앉았죠. 지은은 현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비난 대신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님, 용서는 제가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자신을 용서하세요. 아버님이 평생을 불신했던 진심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랑을 믿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님의 진심을 믿어요. 지은의 말에 현수는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찬우 회장은 모든 것을 잃은 듯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미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현수는 자신이 돈과 명예로 얻을 수 없었던 진정한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현성그룹의 회장 김현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연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차림으로 마이크를 잡고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결혼식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곳에서 해라. 그 의미심장한 말에 모든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과연 그 의미 있는 곳이 어디일지 모두가 궁금해했죠. 그리고 그가 준비한 최고의 장소는 바로 시장 골목의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박찬우 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 비웃으며 언론을 모아 현장을 찾았죠. 그는 화려한 호텔에서 열릴 거라 예상했던 결혼식이 초라한 시장에서 열린다는 사실에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그의 비웃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고 이제 가면을 벗은 회장님으로 불리는 현수의 새로운 삶에 주목했습니다. 카메라들은 화려한 연회장 대신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식집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죠. 신부 대기실은 어묵꼬치와 떡볶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김밥과 튀김은 세상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더 맛있어 보였죠. 하객들은 격식 없이 어울리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셰프 모자를 쓴 분식집 사장님은 연신 따뜻한 국물을 손님들에게 건넸습니다. 현수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가 평생을 걸고 추구했던 성공은 바로 이 소박한 공간에 넘쳐나는 진정한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낡은 휠체어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현수가 과거 시험했던
밥값을 내지 못한 바로 그 사람이었죠. 회장님, 저 저번에 밥값 못 낸 그 사람입니다. 제게 밥값을 받지 않으셨지만 오늘 이 결혼식에 올 수 있었던 게 제겐 가장 큰 밥값입니다. 노인의 진심 어린 말에 현수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노인의 손을 꽉 잡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죠. 드디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케이크 커팅 대신 떡볶이 배식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신랑 신부 첫 번째 떡볶이 배식 시작합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에 지은과 민재가 커다란 떡볶이 냄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뜨거운 떡볶이가 냄비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박수 소리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현수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닦았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명예로 얼룩진 삶을 살았던 김현수 회장이 진심과 사랑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그날의 결혼식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한 그릇의 진심에 담겨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년 후 현성그룹은 사람이 중심인 기업이라는 새로운 이념 아래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김현수 회장은 자신의 개인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여 한 그릇의 진심이라는 재단을 설립했죠. 재단은 말 그대로 따뜻한 밥 한 끼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보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화려한 회장이라는 직함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분식집을 찾아와 봉사했죠. 아버지, 오늘은 국물이 정말 끝내줘요. 아침 일찍 가게를 찾은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만든 거란다. 어서 한 그릇 먹고 가거라. 현수의 얼굴에는 평생을 쫓았던 돈과 명예로는 얻을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쫓지 않았죠.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한마디, 그리고 가족의 사랑. 그것이 현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한편 박찬호 회장은 현수를 이기기 위해 여전히 돈과 명예를 쫓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차 공허해졌습니다. 그는 온갖 소송에 휘말렸고 수십억 원의 돈을 잃었죠.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증오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현수를 파멸시킬 기회를 잃었고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을 허무하게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현수는 혼자서 길을 걷다 노숙자가 된 성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생의 복수 상대였지만 현수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죠. 그는 성철을 재단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로 데려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성철아, 우리 함께 이 밥을 먹자. 돈이 아니라 진심을 나누는 거야. 성철은 밥 한 그릇 앞에서 눈물을 쏟았고 현수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따뜻한 분식 한 그릇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돈은 성공의 도구일 뿐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것이 그가 평생의 깨달음으로 얻은 진정한 가치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돈과 명성에 가려져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성취가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따뜻한 진심은 한 그릇의 음식에도 담길 수 있죠.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